$800만. 그 숫자가 내 귀에 박히는 순간 내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유리처럼 부서졌다. $800만 라니. 그건 내가 평생을 바쳐도 만져볼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리고 그 돈의 값어치가 바로 나였다. 나는 얼음장 같은 바닥에 서서 내 앞에 모여있는 낯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나를 구경하듯 훑어보았고 나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내가 인간이 아닌 그저 값비싼 상품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 옆에는 나를 이곳으로 데려온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내 가족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며 나를 속였고 결국 나를 돈을 받고 팔아넘긴 장본인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탐욕만이 번뜩이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내가 무릎 꿇고 애원할 때 네가 조금만 희생하면 돼. 그럼 우리 가족은 살 수 있어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믿었다. 내가 몸을 팔아서라도 가족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나를 팔아넘긴 곳은 그의 말과는 전혀 다른 지옥이었다. 이 아이는 쓸만하겠군.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나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다. 나는 감히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의 발밑만 바라보았다. 그의 구두는 반짝거렸고 그의 존재는 압도적이었다. 나는 그가 늙고 뚱뚱한 탐욕스러운 남자일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는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 나의 몸, 나의 영혼, 그리고 내가 가진 마지막 희망까지도.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사라져 버리고 싶었다. 나의 존재가 지워지기만을 바랐다. 그때의 나는 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21살 인생은 이 차가운 경매장에서 끝을 맺는구나.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 순간이 내 삶의 가장 깊은 어둠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지금 나는 36살이 되었다. 서울 도심의 한적한 골목길에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살고 있다. 서점의 이름은 별이 빛나는 밤이다. 이 이름은 내 삶의 가장 어두웠던 밤에 한 줄기 별빛처럼 찾아와 준 그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 지었다. 서점 안은 늘 책 냄새와 커피 향으로 가득하다. 낡은 오디오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온다. 나는 서점 카운터에 앉아 책을 읽거나 찾아오는 손님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눈다. 손님들은 내가 늘 평온해 보인다고 말한다. 사장님은 늘 웃고 계셔서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들의 말에 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다. 그 미소는 진심이다. 나는 이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 속에서 깊은 행복을 느낀다. 하지만 나는 기억한다. 그날의 공포와 절망을. 밤이 되어 서점 문을 닫고 혼자 남아있을 때면 문득 그날의 차가운 바닥과 낯선 시선들이 떠오르곤 한다. 나는 그 기억이 나를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오히려 그 기억을 통해 내가 지금 얼마나 소중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되새긴다. 나는 그날의 나를 안쓰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날의 절망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혼자다. 결혼을 했지만 남편은 늘 바쁘다. 그는 새벽에 집을 나가고 밤늦게 돌아온다.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부부를 오해하기도 한다. 혹시 두 분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는다. 우리의 사랑은 그런 사소한 오해들로 흔들릴 만큼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랑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고 가장 큰 절망 속에서 피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나는 그의 사랑을 알고 있고 그는 나의 믿음을 알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지금도 가끔씩 멍하니 서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만약 그날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아마 지금쯤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 모든 것을 잃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내게 손을 내밀었고 나는 그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갈 줄 알았던 차갑고 낯선 손이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 손이 바로 나를 구원해 줄 따뜻하고 익숙한 손이었다는 것을 나는 기억한다. 그 800만 달러라는 숫자가 내 삶을 지배하기 훨씬 전의 나를, 그때의 나는 21살이었다. 풋풋한 대학생이 되어 세상을 향해 막 날갯짓을 시작하던 때였다. 하지만 나의 날갯짓은 늘 무거웠다. 남들처럼 밝고 자유로운 꿈을 꿀 수 없었다. 내게는 가족이라는 무거운 짐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릴 적부터 우리 집은 늘 가난했다. 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 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홀로 나를 키우시느라 온갖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너는 꼭 성공해서 엄마처럼 힘들게 살지 마라. 그 말이 나에게는 가장 큰 짐이자 동시에 살아갈 이유였다. 나는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이제는 몸이 편찮으신 할머니와 아직 어린 동생을 위해 기꺼이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가난은 끝이 없었다. 어머니의 병원비, 동생의 학비, 그리고 매달 갚아야 하는 빚더미는 나를 짓눌렀다. 나는 대학교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몸이 부서져라 일했지만 빚은 줄어들지 않았다. 나는 늘 불안했다. 언제쯤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젠가는 나도 남들처럼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막연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던 시절이었다. 그때 내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주었던 것이 바로 그였다. 나의 첫사랑. 그는 내가 중학교 시절 짝사랑했던 남자였다. 그는 우리 학교에서 유명한 학생이었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무엇보다도 잘생겼다. 하지만 그는 내게는 너무나 먼 존재였다. 나는 그저 멀리서 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그에게는 늘 밝은 햇살이 내리쬐는 것 같았다. 그의 옆에는 늘 친구들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늘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밝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올까 하고 생각하곤 했다. 우리는 우연히 마주치곤 했다. 하굣길에 혹은 동네 도서관에서 그는 늘 내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안녕. 그의 짧은 한마디에도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작은 미소로 화답할 뿐이었다. 나는 그에게 나 자신을 보여주기가 두려웠다. 내 초라한 옷차림과 늘 그늘진 얼굴을 그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내게 다가올까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우리의 인연은 거기까지였다. 내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그의 가족은 갑작스럽게 서울로 이사를 갔다. 그는 떠나기 전 내게 작은 쪽지를 건넸다. 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 그 짧은 쪽지 한 장은 내게 가장 큰 위안이자 희망이 되었다. 나는 그 쪽지를 보물처럼 간직하며 언젠가 다시 그를 만날 날을 기다렸다. 그가 나를 다시 찾아와 나의 손을 잡아줄 날을.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나는 그의 쪽지를 보며 희망을 품었지만 현실은 나를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 넣었다.
나는 그의 쪽지를 보며 희망을 품었지만 현실은 나를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 넣었다. 가족의 빚은 점점 더 불어났고 나는 결국 그의 쪽지를 담아두었던 작은 상자를 닫고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내게는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여유가 없었다. 나는 그저 살아남아야 했다. 그렇게 나는 나의 첫사랑을 추억으로만 간직한 채 삶의 무게에 짓눌려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나의 21살은 절망의 그림자로 가득했다. 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나는 아르바이트를 2~3개씩 하며 밤낮 없이 돈을 벌었지만 밀린 병원비와 생활비 앞에서는 턱없이 부족했다. 나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가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했다. 나의 힘으로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때 내게 접근한 것이 바로 우리 가족의 빚을 빌미로 나를 팔아넘긴 남자였다. 그는 우리 가족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고 내게는 삼촌처럼 친근하게 굴었다. 그는 늘 우리 가족의 힘든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했고 내게는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네가 조금만 더 힘내면 돼. 곧 좋은 날이 올 거야. 그의 따뜻한 말에 나는 그를 믿었다. 그는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어른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그는 내게 은밀한 제안을 했다. 네가 이대로 힘들게 살 필요는 없어. 좋은 방법이 있어. 그는 내게 한 부유한 노신사를 소개해주겠다며 그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의심을 품지 않았다. 나는 그가 정말로 우리 가족을 돕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가 그를 만나서 이야기만 잘하면 우리 가족의 모든 빚을 갚아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신 그분을 실망시켜서는 안 돼. 그분이 원하는 것은 그저 말동무가 되어줄 젊은 여자일 뿐이야. 그의 말에 나는 주저했다. 하지만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내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고 나는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나는 그를 따라 나섰다. 그가 이끄는 대로 낯선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노신사를 만났다. 노신사는 내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고 나는 그 시선 속에서 내가 이미 상품이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남자는 나에게 걱정 마. 그냥 식사만 하면 돼 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나를 팔아넘긴 사람의 눈빛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내 발은 바닥에 묶인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병원비와 동생의 학비를 생각하며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노신사는 나를 거절했다. 그는 내게 내 취향이 아니군 이라며 차갑게 말했다. 나는 그 말에 굴욕감을 느꼈다. 나는 상품으로서의 가치조차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그 남자는 노신사에게 사정했지만 노신사는 냉정하게 돌아섰다. 나는 그에게 끌려가듯 레스토랑을 나왔다. 나는 그날의 치욕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 일 이후 그 남자는 더욱 절박해졌다. 그는 내게 말했다. 네가 거절당한 바람에 우리 가족의 빚이 더 늘어났어. 네가 책임져야 해. 그의 말은 내게 더 큰 죄책감을 심어주었다.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또 다른 남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내게 술을 마시게 했고 억지로 내게 몸을 만지려 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다. 하지만 그 남자는 네가 이렇게 튕기니까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거 아니야 라며 나를 비난했다. 결국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정말로 잘할게요. 나의 절박한 외침에 그는 그래, 마지막 기회다라며 나를 데리고 갔다. 그곳이 바로 그 800만 달러라는 숫자가 내 삶을 덮어버린 끔찍한 경매장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내가 상품이 되어 팔려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 남자에게 속아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던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나는 한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800만 달러. 그 숫자는 내 인생의 값어치였고 동시에 나의 모든 희망을 앗아가는 사형 선고였다. 나는 온몸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를 끌고 온 남자는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그의 입가에 걸린 비열한 미소를 보며 나는 내가 얼마나 큰 바보였는지 깨달았다. 그는 처음부터 나를 팔아넘기려 했던 것이다. 나를 구매한 남자는 내게 다가왔다. 나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의 발소리는 마치 심장을 짓누르는 묵직한 돌덩이 같았다. 나는 그가 늙고 탐욕스러운 사람일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의 손이 내 팔을 잡았을 때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예상했던 것처럼 거칠지는 않았다. 그는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고개 들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나는 그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천천히 고개를 들자.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늙지 않았다. 오히려 젊고 잘생긴 남자였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고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이름이 뭐지? 그의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 목소리는 이미 공포에 질려 나오지 않았다. 그는 나의 떨리는 손을 잡고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 난 널 해치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서 나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나는 그의 손길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의 손은 내가 어릴 적 한번 잡아보았던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과 닮아 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왜 나를 이런 곳에서 거액을 주고 샀을까? 나는 그가 나의 첫사랑과 닮았다는 사실에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의 분위기, 모든 것이 나의 기억 속 첫사랑과 겹쳐졌다. 하지만 나는 그가 첫사랑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첫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나를 떠났고 그는 나처럼 가난한 학생이었다. 이런 거액을 주고 나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내가 너무 힘든 나머지 환상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나를 데리고 그곳을 나왔다. 나는 그의 채 탔다. 차는 고급스러웠고 나는 차 안에서 나는 내가 그동안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좋은 향이 났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어져가는 도시의 불빛 속에서 나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모든 것을 체념했다. 나는 그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든 나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내게는 더 이상 저항할 힘도 희망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저택에 도착했다. 저택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나는 그가 나를 어떤 끔찍한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내게 깨끗하고 아늑한 방을 내주었다. 일단 여기서 쉬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줄 순 없지만
당신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그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다. 그의 눈을 보며 나는 나의 첫사랑을 떠올렸다. 그의 눈빛은 나의 첫사랑의 눈빛과 똑같이 슬프고도 따뜻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가 나의 첫사랑이라는 것을. 그날 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밤이었다. 나는 그 남자가, 아니 이제는 그를 준혁 씨라고 부르기로 한 그가 나의 첫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 혼란과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내가 기억하는 가난한 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저택에 살고 나를 8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주고 살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 나는 그가 왜 나를 이런 식으로 구했는지, 그리고 그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나는 밤새도록 그의 방 앞에서 서성였다. 그에게 모든 것을 묻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혹시라도 이 모든 것이 또 다른 꿈이거나 그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다음 날 아침 나는 용기를 내어 그의 방을 찾아갔다. 그는 이미 깨어 있었다. 그는 내가 찾아온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나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궁금한 것이 많을 겁니다. 다 이야기해 줄게요.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글썽겼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슬프면서도 따뜻한 눈빛.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당신을 기억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기억할지 몰랐지만 당신의 눈을 본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기억하는 그 아이와 똑같은 눈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말에 나는 온몸에 힘이 풀렸다. 그는 나를 잊지 않았다. 그는 나를 찾고 있었다. 그는 내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가 떠난 후 그의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했고 그들은 다시 가난해졌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밤낮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일궈냈다. 그리고 그는 항상 나를 찾고 있었다. 그는 내가 사는 동네를 수소문했고 내 가족의 소식을 들었다. 그는 내가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내가 팔려가기 직전에 내가 처한 위험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나를 구하기 위해 그들을 속이고 나를 사들인 것이다. 나는 당신을 소유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당신을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구해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800만 달러라는 돈은 당신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건 그들이 당신을 이용하려 했던 금액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내 심장을 꿰뚫는 화살과 같았다. 나는 그동안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절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을까 생각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요?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은 나의 첫사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불행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당신을 다시 만난 것은 내 삶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나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슬픔과 절망을 그의 품 안에서 쏟아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주었고 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손에 이끌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는 내게 편안한 집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었다. 나는 그의 곁에서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나의 첫사랑이자 나의 마지막 사랑이었다. 준혁 씨의 저택은 내게 감옥이 아닌 새로운 세계였다. 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마음 편히 숨을 쉴 수 있었다. 그가 제공한 방은 깨끗하고 아늑했고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내가 겪었던 모든 일이 꿈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나는 실제로 모든 것을 잃고 그에게 팔려왔다. 하지만 그 현실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준혁 씨는 내게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그는 내게 책을 선물해 주었고 함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위안을 얻었다. 나는 그의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늘 나를 향해 있었고 그 눈빛 속에서 나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저를 찾으셨어요?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힘들었던 시절 유일하게 내게 미소를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겪었던 가난과 슬픔, 그리고 나를 배신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는 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안전해요. 그의 말은 나를 짓누르던 모든 공포와 불안을 걷어내 주었다. 우리는 매일 밤마다 정원을 거닐었다. 그는 내게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얼마나 나를 좋아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예쁜 미소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의 이야기는 내게 잊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되찾아 주었다. 나는 다시 웃기 시작했고 그의 곁에서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단순한 구원자가 아닌 나의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아주는 사람을 보았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그림을 그렸다. 그는 내가 그린 그림을 보며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다. 당신은 정말 재능이 있어요. 이 재능을 썩히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는 내게 다시 무언가를 해볼 용기를 주었다. 나는 그의 도움으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내가 그린 그림에는 더 이상 슬픔이 담겨 있지 않았다. 희망과 사랑, 그리고 행복만이 가득했다. 나는 준혁 씨에게서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첫사랑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내가 그를 사랑해도 될까, 나 같은 사람이. 그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이었고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감히 사랑이라는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하지만 그는 나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내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도 됩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내게 짐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나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을 그의 품 안에서 쏟아냈다. 그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이제는 행복해도 됩니다. 그의 말은 내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나는 그의 품 안에서 나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았다. 준혁 씨의 고백 이후 나는 더 이상 내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우리의 사랑은 다시 태어났다. 21살에 나는 가난과 절망 속에서 그를 잃었지만
36살의 나는 그 절망 속에서 다시 그를 만났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와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고,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 나는 내가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가 나를 동정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그의 삶의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나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나의 말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은 이미 내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내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당신은 나의 첫사랑이었고,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나를 짓누르던 모든 불안감을 걷어내 주었다.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다. 바로 내가 팔려왔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내가 팔려나가는 꿈. 민호가 내게 돈을 받고 웃는 꿈. 그리고 낯선 남자들의 차가운 시선. 나는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그의 곁에 있는 것이 죄책감으로 느껴졌다. 나는 그가 나의 더러운 과거를 알고 있음에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괜찮은 일일까 고민했다. 어느 날, 그는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내게 말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희생자일 뿐입니다. 그 모든 고통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과거를 사랑합니다. 그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존재하는 것이고, 나는 지금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의 말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그에게 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절망, 그리고 내가 그에게 팔려왔던 순간의 치욕까지. 그는 나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를 끌어안아 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사랑은 나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우리는 함께 내 과거를 마주하기로 했다. 그는 나를 팔아넘긴 남자와 나의 가족을 이용했던 사람들을 찾아냈다. 그는 그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고 나의 가족을 도와주었다. 나는 그가 나를 위해 싸워주는 모습을 보며 나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가 나의 방패가 되어주었고, 나는 그의 방패 뒤에서 숨지 않았다. 나는 그와 함께 맞서 싸웠다. 나는 그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다시 강해지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의 곁에서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나는 그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우리 함께 서점을 열어볼까요? 당신이 좋아하는 책들로 가득 채워진 서점.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꿈을 그가 다시 찾아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나는 그의 곁에서 진정한 나의 모습을 되찾았다.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준혁 씨는 나를 자신의 동반자로 세상에 소개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예상했던 대로 거센 파도에 직면했다. 가장 먼저 반대한 것은 준혁 씨의 가족, 특히 그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나를 자신의 아들 옆에 서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로 여겼다. 준혁 씨의 어머니는 나를 따로 불러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우리 준혁이는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날 자격이 없어요. 당신이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의 불행이지 우리 집안의 불행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준혁이와 헤어져 주세요. 그게 당신이 준혁이를 위하는 길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를 다시 그날의 경매장으로 되돌려 놓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말대로 감히 그들의 세상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상처 입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도 제가 준혁 씨에게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가 준혁 씨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리고 준혁 씨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도 진심입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상처가 아니라 서로의 구원입니다. 나의 말에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준혁 씨는 그의 어머니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겪었던 모든 과거는 제가 함께 짊어질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의 아픔까지도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 주세요. 그의 확고한 태도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더라도 그가 내 편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외부의 시선은 더욱 차가웠다. 사람들은 나를 돈 때문에 준혁 씨에게 접근한 여자, 과거가 더러운 여자라고 수군거렸다. 그들의 시선은 나를 갉아먹는 칼날과 같았다. 나는 다시 한번 과거의 어둠 속으로 숨어들고 싶었다. 하지만 준혁 씨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당하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곁에 늘 함께할 겁니다. 그의 말은 나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우리는 함께 내 과거를 마주하기로 했다. 그는 내가 팔려가기 직전에 빚을 갚아주었던 민호라는 남자를 찾아냈다. 그는 민호를 만나 내게 했던 모든 일을 자백하게 만들었고 그를 법적 처벌을 받게 했다. 나는 민호를 보며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그저 그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뿐이다. 나는 그를 용서했다. 그리고 나는 내 과거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준혁 씨는 나를 자신의 회사에 디자이너로 채용했다. 나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그는 내게 말했다. 당신은 재능이 있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나는 그의 믿음 덕분에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내가 그린 그림에는 더 이상 슬픔이 담겨 있지 않았다. 희망과 사랑, 그리고 행복만이 가득했다. 나의 그림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나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곁에서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나를 구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사랑은 이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서로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다. 나는 준혁 씨의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단순히 그의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의 사업 파트너이자 동반자로 성장했다. 나의 그림은 슬픔을 담는 도구가 아닌 희망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나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는데 준혁 씨와 뜻을 함께했다. 우리의 목표는 돈으로 사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을 시기하는 외부의 시선과 방해는 끊이지 않았다. 특히 준혁 씨의 어머니는 여전히 우리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혁 씨에게 다른 조건 좋은 여자와 결혼하라고 압박했고 내게는 매번 모욕적인 말을 던졌다. 너 때문에 우리 준혁이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고. 그녀의 말에 나는 다시 한번 무너질 뻔했다. 나는 내가 준혁 씨의 삶에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그때 준혁 씨는 내게 큰 결심을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 관계를 지키기로 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뿐입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지 못한다면 저는 평생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머니가 계속 이 사람을 반대하신다면 저는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준혁 씨가 회사를 포기할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나는 준혁 씨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이 회사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이룬 것인데. 저는 괜찮아요. 당신이 저를 사랑해주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그는 나의 손을 더 꽉 잡고 말했다. 아닙니다. 당신을 포기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가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우리는 함께 준혁 씨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나는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다. 어머니, 제가 준혁 씨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준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준혁 씨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진심입니다. 저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얼마나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저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의 진심 어린 호소에 그녀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우리의 진심을 받아주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방해나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우리의 삶을 만들어갔다. 나는 내가 팔려왔다는 과거의 치욕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과거를 통해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알았다. 나는 준혁 씨의 사랑 속에서 가장 평범하고도 위대한 행복을 찾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자 희망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나는 나의 첫사랑이자 나의 마지막 사랑인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모든 시련과 고통이 지나간 후 우리의 삶에는 드디어 평화와 안정이 찾아왔다. 우리는 화려한 결혼식 대신 우리 둘만의 소박한 결혼 서약을 했다. 나는 준혁 씨의 거대한 저택을 떠나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 작은 서점을 열었다. 서점의 이름은 내가 처음 서점을 열고 싶다고 말했던 그날의 꿈을 담아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지었다. 준혁 씨는 그런 나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그는 말했다. 당신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 우리들의 집입니다. 우리의 삶은 평범하지만 그 어떤 날들보다 소중하고 행복했다. 아침이면 나는 서점 문을 열고 그는 출근을 했다. 우리는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그는 내게 다정하게 키스하며 인사를 건넸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내게 큰 힘이 되었다. 나는 서점에서 내가 좋아하는 책들을 읽고 찾아오는 손님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서점 안은 늘 따뜻한 커피 향과 책 냄새로 가득했다. 준혁 씨는 퇴근 후 피곤한 몸으로 돌아와서도 늘 서점으로 나를 데리러 왔다. 우리는 함께 서점 문을 닫고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날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읽었던 책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는 내게 회사에서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자 가장 좋은 연인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가끔씩 나는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불안해질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준혁 씨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그 모든 것은 이미 과거입니다. 지금 당신의 곁에 내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다. 나는 그 손의 따뜻함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딛고 얼마나 강해졌는지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 모든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삶의 의미이자 존재의 이유가 되었다. 그는 내게 안정과 사랑을 주었고 나는 그에게 잃어버렸던 삶의 따뜻함과 행복을 돌려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자 안식처였다. 오늘도 나는 서점 카운터에 앉아 책을 읽고 있다. 창밖으로는 해가 저물고 있다. 붉게 물든 하늘은 아름다웠다. 그때 서점 문이 열리고 준혁 씨가 들어왔다. 그는 내게 다가와 따뜻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았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이제 집에 갑시다. 그의 손을 잡자.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다. 나는 그의 곁에서 나의 모든 것을 찾았다. 나의 잃어버린 꿈, 나의 첫사랑, 그리고 나의 마지막 사랑까지도. 내 삶의 모든 고통은 이 행복을 위한 긴 여정이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나는 결국 나의 구원자를 만났다.